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주입니다. 지난 몇 주간 AI 시장을 뜨겁게 달군 AI 서비스가 있다고 하던데 나노 바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서비스의 AI인가요? 네, 일단은 그림 그려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올해를 돌아볼 때 AI 그림 그리기 하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 하나 있죠. 알죠. 네. 일본의 그렇죠. 뭐 지브리 지브리 스타일 스튜디오 이렇게 맞아요. 네. 예.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챗GPT의 이미지 1이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 막 따라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캐릭터를 막 그러지 막 이러면서 놀라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상의 변화가 이번에 오.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용자들이 무제한으로 쓸 수도 있고 캐릭터 일관성도 유지해서 AI 커뮤니티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게 한 게 바로 이 나노 바나나라는 모델인데요. 실은 이게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됐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웹사이트 중에 LMI 아레나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이 사이트가 뭐냐면 비교를 해주는 사이트예요. 예를 예. 들면 그림 그리기로 치면 A랑 B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뭔가 프롬프트나 이미지를 쳤을 때 두 개가 쭉 나오는데 둘 중에서 뭐가 괜찮아를 고르는 거예요. 쉽게 예. 말하면. 그럼 A랑 B가 다른 모델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하고 골랐는데 다 좋은 거를 다 골랐는데 그게 다 이 나노 바나나라는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니 여러 가지 그림 그려주는 모델들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를 쌍대 비교하는 이 서비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다 다 누른 게 갑자기 나노 바나나라는 녀석이 등장을 했고 그게 갑자기 1위로 딱 찍혔는데 이게 어디 거지는 안 알려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는 누가 만든 거냐, 누가 만들었길래 이렇게 놀라운 기능이 있는 거냐라는 것들이 한 2, 3주 정도 아주 이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결과물로 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뭐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 가장 큰 게 뭐냐면 네. 기존에 있었던 이미지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AI로 그림을 그렸을 때 가장 이거를 이제 상업적으로 쓰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제가 만화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그럼 만화 캐릭터가 점프를 하든 뒤를 돌든 아니면 손을 뻗든 이렇게 할 때 이게 그대로 유지가 돼야 그거를 상업적으로 뭐 캐릭터를 만들든 애니메이션 만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AI 모델은 그 유지가 잘 안 됐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어떤 고양이를 넣고 고양이가 웃는 사진, 뭐 고양이가 점프하는 사진 그럴 때마다 고양이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모양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예, 아니면 각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기존에 넣었었던 이미지가 자꾸 참조가 안 되는 네. 이런 현상들이 생겼는데 이 나노 바나나 모델은 기존에 있었던 이미지를 기가 막히게 계속 유지를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이미지를 뭐 증명사진 형태로 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증명사진이면 팔다리가 없잖아요. 사진 네. 속에는. 근데 그 증명사진 같은 거 하나 주고 이거를 3D 피규어 캐릭터 같은 걸로 만들어봐라 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 속에 있는 이 위치와 모양을 기억하는 상태에서 팔이나 다리 그리고 모습을 그대로 완전히 제대로 구현을 해요. 정말로 제가 그 옷을 다 입고 있는 것처럼. 예. 그리고 그 모습을 3D 피규어 캐릭터 형태, 상업적 캐릭터 형태로 엄청 잘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이게 지금 이렇게 테스트하는 모델임에도 불구했을 때도 이거 사용법, 활용법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 뜨거울 정도로 기존에 이제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었던 요소들을 이번에 깼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놀라운 부분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먼저 좀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먼저 너무 한번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놀라운 사진을 몇 개를 좀 보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이제 화면으로 혹시 오늘은 또 이제 저희가 라디오지만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나중에라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화제가 되셨던 유퀴즈에 나오셨던 분이 있죠. 저희 기술 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게이츠 형님. 예, 제가 게이츠 형님하고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어? 방송에서 지나가다가 계시더라고요. 이야. 보이시나요? 이 방송국에서 찍은 거예요? 셀카. 나한테 전화하지. 중요한 건 근데 저 오른쪽 아래 보시면 예. 별표 반짝이는 거 있죠. 예. 예, 저게 이제 AI로 만든 거. 에이.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는 건데 예. 너무 쉽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빌 게이츠의 사진, 정말 프로필 사진. 네. 그리고 제가 그냥 핸드폰으로 대충 저를 찍어요. 네. 그럼 팔다리도 없이 그냥 얼굴만 나온 건데 네. 이 두 개를 넣고. 쉽게 말해 여권 사진 같은 거 두 개를 그냥 넣은 거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함께 스마트폰 들고 웃으면서 셀카를 찍는 모습을 그려줘. 라고 했더니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진짜 근데 감쪽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팔, 다리, 각도, 그다음에 스마트폰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여권 사진 얘기를 하니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권 사진을 찍으러 안 가고 그냥 대충 찍은 걸 얘가 여권 사진으로 만들어 줄까? 이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냥 스마트폰으로 대충 그냥 앞에 보고 셀카를 찍어요. 막 턱도 이렇게 두 턱으로 나오게 예. 그렇게 찍은 다음에 이거를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같은 프로필 이미지 사진으로 바꿔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찍는 프로필이 정면샷을 이렇게 찍는 약간의 각도를 틀잖아요. 예. 그런 형태로 얘가 딱 각도를 틀어요. 아. 그리고 얼굴도 보정을 해주는데 제가 예. 이제 두턱이 된 것도 얘가 알아서 프로필 사진처럼 하니까 보정을 딱 턱을 깎기도 예, 하고 예. 색깔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배경 컬러도 사람이 돋보일 수 있는 스튜디오 느낌으로 만들어줘라 라고 말로 시켰더니 기존에 이러면 그 전 이미지가 깨지거든요. 예. 근데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뒤에 색깔만 딱 바꿔줘요. 예. 근데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럼 여권 사진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여권 규격에 맞게 증명사진을 만들어라 했더니 제가 사진을 찍은 것 자체가 귀가 한쪽에 안 나왔고 각도가 예. 좀 틀어져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면샷으로 딱 바꾸고 야. 귀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제가 여권에 맞게 하라니까 기본적으로 여권에 있는 정말 얼굴만 이렇게 크게 나오고 여기 어깨까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사진은 다시 바꿔준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그냥 아무거나 대충 넣고 말로 시키면 유지가 돼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을 상당히 놀래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오늘은요. 네. 오늘 보여준 기술은 네. 이거 전국에 이제 사진관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걱정까지 드는 그런 네. 상황이 돼 버리는데 그러면 이 놀라운 서비스 이걸 만들어낸 회사는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은 했는데 아 진짜였구나라고 한 게 8월 26일 날 공식적으로 구글에서 발표를 했어요. 아, 구글이 만든 거예요? 네, 결국엔 이 나노바나나라는 모델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도 이 정도 만들 수 있는 거 구글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구글에서 지금 공식 출시를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LMRNA라는 사이트에서 테스트로 몇 번 막 눌러보면서 했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구글의 뭐 제미나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데 다 이제 공식적으로 다 탑재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미나이 블로그에서도 야 기존에 있었던 어떤 스튜디오의 모델들을 완전히 이제 깼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일관성, 디테일, 편집, 실시간 처리 속도가 완전히 우리가 혁신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실제 아까 LMRNA라는 사이트에서 이미 나노바나나라는 이 모델이 500만 건 이상 사람들이 투표를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야 이거 놀랍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주신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가 그냥 채팅하듯이 네. 사진 보정, 수정, 그 이미지 변환을 그냥 우리 채팅창에서 그냥 지시하셨잖아요. 자연어로. 맞습니다. 그게 또 굉장히 파워풀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가장 놀라운 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처럼 영상 편집이나 이미지 편집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예. 상상을 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말로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기존에 상업적 활용까지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또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예. 이런 게 돼요. 이게 제가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데 왼쪽에 그냥 의자 사진 하나 줘요. 예. 의자 사진 하나 준 다음에 사진 속 의자에 편안하게 누워 있는 서양 모델의 모습을 광고 사진처럼 만들어. 라고 했더니 지금 오른쪽처럼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던 걸 그냥 이 상품을 두고 예. 상품만 올려놓고 찍어 이렇게 하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서양 모델의 모습을 광고 사진처럼 만드는데 배경은 약간 방이야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존 상품은 유지되면서 얘가 이제 진짜 광고 사진처럼 만들어 주기 시작을 하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말로써 내가 어떤 현장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이제 상당히 놀라운 기술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업계 굉장히 큰 파란일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올린 업계도 네. 단순히 사진관 플러스 네. 뭐 광고 디자인 업계 네. 그리고 편집 디자인 업계 뭐 난리 났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서비스 이후에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있고 뜨겁고 또 뭐 예를 들면 야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일단은 이게 구글에서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던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런 영상 이미지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구글이죠. 당연히 구글이잖아요. 그리고 구글이 실은 얼마 전에 지니3라고 하는 모델을 하나 낸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8월 5일쯤에 나온 건데 이건 뭐냐면 텍스트를 넣는 걸로 아예 게임과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낸 거예요. 아. 네, 그럼 이건 어느 수준이냐? 이제 아직까지 이거는 사람들이 써볼 수 있는 거 아니고 데모 영상만 나온 건데 쉽게 설명드리면 방송국에서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방송하는 모습을 만들어줘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런 스튜디오의 모습이 쫙 하고 나와요. 네. 근데 그게 2D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게임 속 화면 메타버스 같이 3D로 예. 딱 나오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방향키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한 화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 거기에서 캐릭터가 움직이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우리도 이 스튜디오 바깥 모습이 있잖아요. 예.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계속 구현해요. 아, 실시간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메타버스 속 세상 같은 걸 그냥 우리가 이제 마치 키보드로 움직이는 것들이 되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충격을 먹었던 게 예를 들면 영화의 프리 프로덕션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뭐 영화의 장면들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완벽하게 찍기 전에라도 우리가 세트 구성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걸 예를 들면은 뭐 땅 속에서 위험에 처해져 있는 모습을 그려봐. 그럼 땅 속에 있는데 그걸 화살표 키로 움직이면서 각도가 조절이 되면 그때 화면들이 다 나와버리니까 예. 이건 도대체 뭐지? 라고 야. 할 정도로 이제 전 세계가 상당히 놀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거냐? 가상의 월드 모델.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 월드를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생성형 AI 기술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게 상당히 놀라웠어요. 예. 근데 지금 이 그림 그리기 기능 나노 바나나를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이 캐릭터들을 조합해 주는 게 아니라 배경의 형태나 아니면 제가 어떤 웃게 만들거나 아니면 캐릭터의 얼굴을 바꾸는 것들을 보면 아, 이 AI가 세상의 구조를 좀 이해하고 있구나. 아니면 세상의 시뮬레이션 형태를 이해하고 있어서 그걸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발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AI 기술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총집합이 된 구글이 이번에 나노 바나나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놀래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존에 그러면 일단은 모바일 광고 서비스는 당장 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고화질이 만들어지진 않는데 네. 1024 픽셀까지는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모바일 광고에서 뭐 상품 광고 이런 거는 뭐 바로 쓸 수도 있고 그 얘기는 상업적 이용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예. 상업적 이용과 관련돼서도 일단은 이 생성형 AI의 가이드라인을 좀 보게 되면 그 우리가 말하는 구글 제미나이의 가이드라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럼 이게 어디까지 사용하냐라고 하는 건 지금 구글이 이 AI 도구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확하게 포토샵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첫 번째는 그러면 포토샵도 되게 위기에 처할 수 있겠구나. 예. 여러 가지 쓰니까. 네. 근데 우리가 포토샵이라는 도구로 합성을 마음껏 할 수 있지만 네. 예를 들면 초상권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위험성 같은 거는 각자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좋은 기업들에서는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 법적 검토를 받는데 이처럼 그러니까 이 도구를 가지고 만드는 것 자체가 구글 라이선스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구글 라이선스를 위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조그만 기업이나 당장 소호에서는 뭔가 그런 그 초상권과 관련된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수준이다. 단 이 도구는 포토샵 같은 도구일 뿐이다. 뭐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리면 저작권 관련해서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 이해가 됐습니다. 이거 어도비, 포토샵 만드는 어도비 회사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재밌는 게요. 그럼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어도비 큰일 났다. 망하는 어도비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예. 이랬잖아요. 근데 어도비의 요즘에 좀 비즈니스 방향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예. 어도비가 이 나노 바나나라고 하는 모델이 말씀드린 구글에 탑재가 됐잖아요. 근데 구글이 본인 서비스에만 이걸 탑재시킨 게 아니라 예. API 형태로 만들어서 다른 서비스들 돈 내면 쓸 수 있게 연결고리들을 다 만들어줬거든요. 네. 그랬는데 어도비에서 이거 출시되자마자 네. 포토샵이 아니라 AI 어도비에서도 AI로 그림을 그리는 파이어플라이라는 도구가 예. 있어요. 거기에 나노 바나나를 바로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갖는 의미가 되게 큰 거죠. 예.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언론들은 오히려 야 이거 포토샵이 대체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어도비 관점에서 보면 기초적인 것들은 그래 얘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진짜로 상업적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면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아이디어에다가 얘가 못하는 것들까지 조금 더 디테일을 넣거나 고화질을 만들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어차피 포토샵 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들이 하는 워크플로우에 이 AI 엔진을 자연스럽게 탑재하는 쪽으로 같이 가는 쪽이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중론을 보면은 기초 저처럼 포토샵도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너무너무 좋다 행복하다. 예. 그래서 누구나 AI를 갖고 편집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 있고 전문적인 관점들은 거기서의 아쉬움들을 전문 도구로 연결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에이전트처럼 워크플로우가 더 이제 세밀해지고 있다. 네네. 그러면 이제 AI 안 쓰는 사람들은 정말로 속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되고 이거를 잘 응용하는 디자이너들은 훨씬 더 많은 아웃풋들을 빠르게 뽑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구글 진짜 고수네요. 어떻게 보면 AI로 진화 발전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을 최소화하는 목적도 일부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 네. 그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일반인들에게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업무 퍼포먼스를 훨씬 높일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해주는 네. 야, 그러면서 생태계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앞서 우리 소장님 사진, 빌 게이츠 사진 같이 보여주셨잖아요. 네. 이거 까딱 잘못하면 악용되기 쉬울 것 같아요. 너무 쉽죠. 만나지도 않은 네. 사람하고 만났다고 자기 홍보할 때 쓰는 사람, 네. 그리고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해서 그 사람 어디 가서 현장에 있는 걸 내가 봤다 하면서 사진을 올려버리면 네. 이거 검증되는 데까지도 상당히 기간이 걸릴 것이고 네.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이미 커뮤니티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제 이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었는데 이제 기술자들은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이런 미디어에서 이런 걸 많이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이제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든 뭐 일론 머스크든 이런 사람하고 뭔가 그럴듯한 영상들이나 이미지를 막 만드는 게 일종의 밈처럼 돼버리고 있고 앞서서 제가 왜 빌 게이츠 보여드렸냐면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 그래도 뭐 제가 막 완전히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방송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네. 제가 진짜로 제 페북에 SNS에 네. 정말로 맘먹고 그거 다 잘라놓고 네. 제가 빌 게이츠 만났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도에서 만날 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들어갔을 때 정말로 당장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챗GPT로 그렸을 때랑 이게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챗GPT는 똑같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해도 약간 왼쪽처럼 네. 만화 느낌이 나거나 예. 약간은 합성 티가 나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실제 제가 아까 있었던 이제 증명사진 하나 네. 앉아있는 모습처럼 그려달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팔다리 얼굴의 표정까지를 그대로 다 각도까지 만들어버리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을 정말 말씀하신 유명인들에 대한 악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의도성 있게 어떤 내용을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구글에서는 관련된 기술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앞서서도 보여드렸지만 오른쪽 밑에 어떤 별표 같은 맞아요. AI가 만든 거다라는 표식이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 예. 두 번째 이제 이게 신스아이디라고 하는 신스아이디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신스아이디는 뭐냐면 디지털 워터마크예요. 그래서 실제 이미지 밖에는 안 보이는데 이 파일 뒷코드에다가 이거는 생성형 AI로 만든 겁니다라고 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클라우드의 세팅에 따라서 어떤 아이디로 만들 추적이 가능할 수 있는 코드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범죄 사용되거나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걸 추적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의 저작권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기술적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이건 기술적이고요. 네. 솔직히 악용한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그 이미지 밑에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 워터마크 부분 자르면 네. 되잖아요. 아니면 디지털 워터마크라고 해도 그거 네. 디지털은 캡처하고 이미지 바꾸는 게 네. 그렇게 하면 기존 파일하고 다른 파일이 돼버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AI가 정말로 우리 눈을 그냥 속이는,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이미지 봤다고 이게 진짜다 가짜다를 구분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구나. 특히나 모바일 정도의 작은 사이즈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꼭 아셔야 되는 네. 시기가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궁금한 게 중국의 반격입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실제로 중국에서 알리바바와 여러 서비스들이 이런 공격적인 걸 내고 있고요. 그중에 예. 오픈 소스로 내고 있어요. 오픈 소스에 또? 네. 와. 또 오픈 소스다 보니까 더 위험해요. 예를 그렇죠. 들면 완 2.2라는 영상 만들어주는 모델이 있는데 예. 그 모델을 지금 탑재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서비스는 제가 차마 좀 입에 담기 그럴 정도로 예. 유명 연예인들 넣으면 약간 우리처럼 좀 야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 표정이 이상한 영상 이런 거를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만드는 수준으로 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AI 시대의 영상과 소리, 이미지들을 정말로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미 여기까지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쉽게 만들더라도 책임은 똑같이 지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얼마 전에 딥페이크 이슈가 되게 크게 터졌잖아요. 예. 그런 이슈들이 앞으로 쏟아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 AI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걸 소비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업체가 여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 소스로 더 이걸 쫙 퍼뜨리는 이유가 저변을 넓히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저변을 넓히고 그들의 기술력을 강조하는 거고요. 결국 그 엔진을 기반으로 또 서비스를 만드는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같이 봐야겠죠. 지금은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모든 전 세계가 기술 중심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좀 지금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실 때마다 놀라운 변화들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